음, 네, 아마 어, 이게 처음부터, 네, 보이실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 고학년, 저학년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사실 저의 아이디어였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부모 교육하면 네, 한 번에 이제 끝나는 건데, 제가 오히려 이거는 저학년하고 고학년하고 같이 갈 수 없는 문제다. 예전에는 이 6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 시대에는 네, 아마도 예배를 준비하시면서도 아마 예배를 같이 보실 텐데 보실 것 같은데 이제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의 예배로 준비하는 게 아마 결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더 힘든 일이지만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눠서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영상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내용이 살짝 겹쳐지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안 겹쳐요. 네, 좀 많이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또 저학년 강의 내용도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오늘의 주제는 네, 너무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쫓아가기도 어려운 네, 너무 빨리 변하는 아이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요즘 도대체 세상은 어떤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좀 점검을 같이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네. 뭐 유튜브가 이렇게까지 우리 삶을 이제 좌지우지했던 게 그리 오래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고요. 또 SNS의 속도도 빨라서 뭐 요즘 애들은 이제 뭐 거의 이제 10대 밑에 네, 아주 어린 아이들도 이제 틱톡을 하고 그러니까 SNS 별로 이제 세대가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세대가 뭔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많아졌는데 이제는 온라인 세상에서조차도 네, 세대가 이제 달라지고 있고요. 근데 이 SNS가 우리 삶의 이제 거의 이제 지배적인 어떤 요소로 만들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정보 과부하예요. 그래서 이제 TMI라고 많이 들어보셨지만 too much information의 약자죠. 이게 TMI, 너무 많은 정보. 이제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면서 사실 되게 쉽게 우리가 지치고 있어요. 되게 편리해진 것 같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나열되면서 그 무게중심을 잡기가 힘들어졌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이전에는 몰랐어도 되는 남들 이야기와 또 이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어떤 아주 사소한 일상까지도 쉽게 알 수 있게 됐고요.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물론 뭐 애들이 그것까지 보지는 않겠지만, 어른의 입장으로 친다면, 물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하지만, 때로는 모르고 지나가도 될 수 있을 것까지도 이제 쏟아져 내려오면서 그런 거를 우리가 소화 흡수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2년째 겪고 있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너무너무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기형적인 그 학교 생활, 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뭐 이게 거의 제대로 된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교우 관계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고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그 얘기했을 텐데 이 마스크 때문에 그 영유아들 같은 경우는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얼굴 표정을 보고선 아이들이 그 일본에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특히 어린 아이들. 근데 이제 그런 것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물론 다 큰 아이들은 이제 뭐 언어 발달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 SNS와 관련된 이 친구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더 악화가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훨씬 이제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알고 있죠. 굉장히 경쟁이 심한 사회, 그다음에 무조건 결과로만 판단하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성과를 내야 되고 생산적이 돼야 하고, 네.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것이 나아지기보다는 이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인데요. 성공 아니면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실패인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붙거나 떨어지거나 100점 맞거나 못 맞거나 어울리거나 못 어울리거나. 근데 실제로 뭐 이제 이런 상담 여러 가지 상담 이론 중에 하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이 굉장히 이제 건강하지 않은 역기능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사회의 사고 방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병이 들다 보니까 그 사회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뭐 이전에 많이 썼지만 네, 루저라고 하는 표현 네, 결국은 그게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이제 그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결국 이렇게 자꾸자꾸 뭔가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자꾸자꾸 나누고 나는 너와 다르다. 이것은 성공이고 저것은 실패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누기를 하는 네, 그런 과정을 보지 않는 그런 이제 사회 문화 분위기가 됐고요. 어, 그래서 사실 핵심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제 깊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불안이 너무 깊어요. 네. 근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게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사회에서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 혹은 미디어에서 떠드는 이야기들, 혹은 이 시각적인 자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불안을 자극하고 공포를 자극하는 그런 영상 메시지와 또 이런 언어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 가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을 텐데 그 불안이 사실 나만 어떤 만들어낸 그런 불안이라기보다는 사회에서 준 그 메시지가 내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불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아이들에게도 이 불안이 정말 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오징어 게임인 거죠. 네, 오징어 게임을 보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걸 뭐 굳이 무슨 숙제처럼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짧은, 그런 리뷰 영상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대부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도대체 이 사회에서 왜 이 난리를 치고 있나, 네, 뭔가 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그 리뷰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제 이게 9회잖아요. 저도 리뷰 영상을 보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이 9개의 드라마 이 시리즈를 봤는데, 훨씬 잔인하고, 훨씬 더 끔찍합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걸 굳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고, 네, 저는 이제 직업상 본 것이고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게 무슨 팬데믹처럼 전 세계의 사람들을 열광시키게 만든 데는 분명히 이제 심리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 주는 메시지가 뭘까를 좀 살펴보면 일단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지 않아요. 네. 리뷰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뭐 가장 극적인 게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게 그 첫 번째 놀이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잖아요. 그 456명이 들어갔는데 뭐 정확한 숫자가 기억나진 않지만 지금 절반 이상이 죽은 것으로 그러니까 200 몇십 명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드라마 상에서 그러니까 그냥 끝인 거예요. 네. 마치 세상에서 준 메시지 같아요. 한 번밖에 없어. 아마도 이제 고학년이시니까 더욱더 대학 입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떻게 하면 이제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똑같은 메시지거든요. 기회는 여러 번 주어지지 않아. 한 번이야. 끝이야. 이런 식의 메시지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이건 뭐 오징어 게임이 우리를 가르쳐 준다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이미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그냥 보여준 거죠. 드러내 준 것뿐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살려면 상대방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두 번째 게임 다음이었었나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로 반을 죽여요. 네. 아, 꼭 게임을 통해서만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건 아니구나. 내가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 참가자들이 깨닫게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 사회에서 주는 메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결국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이 좀 죽어줘야 되는 이 메시지를 또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절대 실수가 용납되지 않죠. 네. 그래서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주는 엄청난 불안감과 그 드라마상에서는 이건 뭐 불안의 정도가 아니라 거의 공포죠. 네. 공포로 이제 쫙 분위기를 이렇게 아주 제압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드라마상에서는 소위 실수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습니다. 그 마지막 한 명이 남기 위해서 실수를 했던 사람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이제 오징어 게임이 그냥 극적으로 보여준 거, 뭐 굳이 이 드라마에 좋은 의의를 찾자면, 물론 이걸 경제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물론 이것을 통해서 뭐 우리나라의 어떤 K 콘텐츠가 굉장히 이제 위상이 높아지고 뭐 네,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뭐 그것까지 지금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메시지가 주어지는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때가 온 건데 중요한 건 이제 확실히 보여주긴 했다. 네,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극적인 히트를 하면서 너무나 명확하게 와 우리 사회가 이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어. 아이들이 이걸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네, 어쩌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싸우기 쉽지 않은데, 명확한 어떤 적이 보인다면, 네, 더 잘 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세상에서 아이들에게는 어떤 버팀목이 있을까요, 과연? 솔직히 말해서 어른들도 지금 살기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불안하시고 무서우실 때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정보 과부하로 인해서 어떤 게 옳은 정보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정보가 너무 많이 쏟아져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빨리빨리 쫓아가는 데에 급급한 우리 어른들도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질문이 주어질 수 있는데 여기 강의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과 아버님, 어머님, 네, 여러분들에게 버팀목은 도대체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훨씬 더 힘들 아이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학교였었죠. 네, 학교가 굉장히 큰 요소를 차지했었죠. 아이들의 삶에서.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보게 된 것은 이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없구나. 그냥 학교에다 맡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혹은 뭐 학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선생님? 네.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누군가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교회 어떤가요? 네, 뭐 여기 이제 목사님들 계시지만 사실 교회가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잃어버린 지는 이제 꽤 됐고요.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이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 방법을 새롭게 찾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더욱더 이걸 이제 뼈저리게 느낀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좌우지간에 아직은 네, 우리가 어떤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교회가 새로운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버팀목이 지금 당장 되어주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네, 것은 어쩌면 인터넷, 게임 세상일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냥 그것이 어떻게 보면 힘이 되어주는 그렇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네, 소위 험한 것인지 절대로 네, 인터넷이나 게임의 세상이 아이들에게는 버팀목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네, 가정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네, 죄송한데 그 마이크 음소거 안 되신 분들은 네, 목사님께서 음소거를 이렇게 시켜주셔서 저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거를 오픈하신 분이 베개도? 네, 음소거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목사님. 네, 음소거를 하시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때로 계셔서 네, 됐습니다. 네, 음소거를 이제 했다 풀었다 이거를 이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는 가정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어떻게 가정밖에 없구나. 부모밖에 없구나.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이 되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는 집이거든요.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어쨌든 부모.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맞벌이 가정이 아니시라면 엄마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생각했을 때는 부모의 영향력, 엄마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더 훨씬 커지게 된 거예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죠. 이렇게까지 부담을 지고 싶진 않았는데 그 부담이 왜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가. 나도 나 자신을 버텨내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정답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른으로서 또 부모로서 우리에게 버팀목은 이제 예수님이신 거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붙들고 아이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줘야 하는 그래서 정보가 막 이렇게 쓰나미처럼 혹은 폭풍우처럼 쏟아져 이렇게 내려올 때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좀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또 흔들릴 때 붙잡아주고 하는 그런 힘이 되어줘야 하는 게 바로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마시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하니까 목이 메이네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춘기가 되게 빨리 시작되죠. 그죠? 저는 사실은 사춘기라는 단어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춘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오용해서, 그러니까 잘못 오해해서 쓰기 시작한 지 이제 너무 오래돼서, 제가 아마 지난주에 그 다문화 가정 이야기를 아마 했을 텐데, 그 다문화라는 단어 자체가 좀 잘못 쓰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단어도 비슷한 거거든요. 사춘기 하면 뭔가 딱 키워드로 연결되는 게 문제예요. 뭔가 문제가 시작되고 문제의 아들,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 문제가 시작되는 시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을 바라볼 때 문제라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된다. 역시 이것도 이분법적인 사고거든요. 문제와 문제 해결.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거를 사실 과정주의로 생각을 하면, 저는 그래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좋아해요. 성장기죠. 뭐, 굳이 뭐 이름을 붙이자면 이제 급성장기죠. 그리고 신체적인 성장이 많이 두드러지는 시기인 것이고, 또 더불어서 심리적인 성장, 또 사회적인 성장, 이런 것을 조금 더 이렇게 극명하게 이루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전에는 이제 중학교 시기였는데 이게 점점 내려오면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벌써 네, 이런 게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시기에 보여지는 아이들의 모습이 약간 이게 양갈래길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점점 무기력해지는 아이들이 있고요. 역시 처음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점점 반항이 세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학년 이제 밑으로의 아이들은 조금 더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 시기 이후의 아이들은 우리가 이제 케바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제가 하는 이 이야기들이 적용이 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적용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 조금 더 그래도 공통적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이런 키워드를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실험하려고 하고 뭔가 자꾸 시도해보고 건드려보고 조금 더 의심해보고 이렇게 따져보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전하고의 모습이 이제 다른데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되게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익숙한 걸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그냥 해왔던 대로 사는 게 편한데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힘들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안 했던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안 느꼈던 감정을 느껴야 되고 우리가 안 했던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훨씬 힘든 거죠. 이제 그런 걸 상상해 보신다면 이제 아이들의 이런 좀 뭔가 시도해보고 뭔가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뭔가 달라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다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갈등의 시초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저학년까지는 이제 직접적인 어떤 지시를 했을 때 그 직접적인 말로 배우는 어떤 그 비율이 훨씬 더 이제 높은데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직접적인 어떤 지시, 직접적인 말도 물론 이제 배움의 어떤 이제 기초가 될 수 있겠지만 더 이제 비율이 늘어나는 거는 뭔가 보여지는 간접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보여주는 어떤 태도, 가치관, 그 다음에 부모가 어떤 식의 태도, 또 어떤 식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보면서 배우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제 잔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어떤 직접적인 지시의 힘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영양가가 떨어진다는 거죠. 대신 부모가 보여주는 간접적인 삶의 태도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직접적인 지시는 눈에 딱 보이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걸 내가 알고, 아이들이 그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딱 눈에 보이는데 이 부모의 간접적인 삶의 태도의 영향력은 일단 내가 어떤 삶의 태도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사실 잘 모르고 또 나의 모습 속에 어떤 게 지금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그게 분명하게 그 순간에 딱 보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왜 얘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 라고 약간 뜨아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아이들은 이제 나한테서 배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성별을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딸. 네. 이제 물론 저학년 아이들도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이제 이게 점점 더 커지게 되죠.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쭉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네, 아마도 계속해서일 수도 있죠. 그죠?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훨씬 더 크게 받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 여기 계신 부모님 세대와 또 교사분들 세대가 10대 시절에 겪었던 그런 관계 스트레스와 이 아이들이 겪는 관계 스트레스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SNS가 없었으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온라인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오프라인 세상에서도 잘 살아내야 되고 온라인 세상에서도 잘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 부담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잘하면 됐었거든요. 네, 온라인, 아까 오프라인 세상만 잘하면 됐었는데 아이들은 두 가지를 다 잘해내야 하고 그 얘기는 뭘까요? 두 가지 어떤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것이 시간의 투자이든 노력의 투자이든 저 지금 뭔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벌어지는 이 온라인 세상의 역동이, 관계 역동이라고 하는 것이 오프라인 세상 역동과 연결이 되고 있긴 하지만 또 다른 네, 그런 역동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사실은. 그 속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SNS를 얼마나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또 다 해야 되냐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거는 이제 각자의 또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추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좌우지간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하지 않으시고 그냥 얘네들은 뭘 하고 있겠지라거나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라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야지만 대화가 되잖아요. 도대체 왜 힘들다고 하는 건지 그 SNS 세계의 역동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 하실 수 있다면 저는 네, 적절한 네, 거기 또 너무 빠지시면 안 되니까 하시다가 네, 어떤 그 통제력을 가지고 조금 하실 수 있는 것도 네,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감정 기복이 심해지잖아요, 아이들이.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그 여자 아이들은 또 이제 여자 아이들 역시도 이제 막 무기력에 빠져서 표현을 점점 안 하게 되는 아이들도 있고 표현을 점점 더 세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게 저는 시소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아이들이 타고 있고요. 한쪽에는 부모가 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쭉 내려갈 때는 엄마가 혹은 아빠가 네, 내가 이렇게 그 시소 타기를 상상하신다면 내가 좀 힘을 딱 주면 그 아이의 시소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아이가 이제 너무 하이텐션이다 혹은 친구하고의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막 그거를 막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막 끝장이야 뭐 이제 더 이상 없어 막 극단적으로 막 표현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내가 이제 워워워를 해줘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아이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이거를 같이 네, 적절하게 오르락 내리락 해주면서 그러니까 같이 흔들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물론 당연히 그 가운데 무게 중심은 이제 예수님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 예수님의 무게 중심이 이 부모한테 없으면은 그냥 같이 춤추다 끝납니다. 그냥 계속 이제 시소타기를 하는 거죠. 정신이 없는 거죠. 애도 정신이 없고 부모도 정신이 없고. 그런데 이제 무게중심을 예수님으로 딱 잡고 아이가 너무 떨어졌을 때는 조금 올려주고 아이가 막 세상 끝난 것처럼 막 감정적으로 쏟아낼 때는 조금 이렇게 받아주면서 워워워 조금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시소타기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시기에 뭐 이전부터도 그렇지만 정말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죠, 여자아이들이. 그런데 1차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내가 보내는 메시지예요. 나는 이 외모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가족에게 던지고 있나. 혹시 내가 외모나 혹은 살 빼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살 빼야 되는데, 이거 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날씬해져야 되는데, 주름이 막 자글자글하는, 이런, 그러니까 나 역시도 사회에서 보내는 그런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흡수해서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툭툭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제 아버님들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TV 프로그램을 같이 본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야, 진짜 쟤 봐, 몸매 쭉쭉 빠졌다. 막, 와, 진짜 끝내준다. 뭐라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누군가의 외모를 평가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지고 계실 거예요.
진짜 너무 잘생기지 않았냐? 야, 저러니까 인기가 있지. 최근에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K모 배우에 대해서 그 사건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K모 배우가 굉장히 선한 이미지잖아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이게 이 사건과 또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결국은 그런 메시지를 아이들이 계속 들었을 때 사회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데 학교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데 친구들도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데 온라인 세상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데 집에서도 계속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면 내 아이가 끝도 없이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당연한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지금 온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아니야, 너는 있는 그대로 너무 예쁘고 귀해, 가치가 있어 라고 얘기해 주기보다는 굉장히 평가적인 요소로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아이가 당연히 화장도 하고 싶고 정말 다이어트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의 외모를 같이 평가하고 이런 게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팻토크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이게 팻은 그 지방인 거죠. 이 팻토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 살쪘어, 나 너무 많이 먹었어 이런 말 하는 걸 팻토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방금 전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게 다 팻토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서는 나의 암묵적인 메시지, 또 타인의 외모를 평가하는 메시지, 혹시 아이가 좀 통통하다면 혹시 내가 눈빛으로 이렇게 레이저를 쏘면서 너 그거 다 먹을 거야? 네. 실제로 말을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말씀 안 하시더라도 이제 눈빛으로 막 너 설마 그거 다 먹는 거 아니지? 뭐 이런 눈빛을 혹시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집에서 이걸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혹시 외모에 대해서 뭔가 막 불평하고 뭐 해달라고 하고 뭐 사달라고 하고 뭐 이런 어떤 불평 불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 도대체 넌 왜 그러니? 아니 뭘 그런 걸 막 사달라고 야 돈 너무 비싸 뭐 야 너 그냥 야 그냥 예뻐 너 충분히 괜찮아 이런 이야기 해도 애들 안 듣거든요. 그건 엄마의 생각이라고 혹은 그 아빠의 생각이라고 하죠. 이제 그것보다는 그냥 다그치기보다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말 불안하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되게 마음에 어떤 그 자존감에 지금 어떤 상처가 있다거나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려고 한다거나 이런 거를 오히려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외모에 대한 불평, 불만 혹은 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시기보다는 정말 내 딸이 지금 자존감이 자꾸 상처를 받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지? 아이의 숨은 불안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이해하시려고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아이들이, 특히 딸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에 비해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모험을 안 하려고 해요. 더 실패를 두려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구를 보면. 왜 그러냐면은, 물론 남자 아이들도 실패를 크게 인식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비율적으로 봤을 때, 여자 아이들이 작은 실패를 굉장히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나 역시도 그 작은 실패를 굉장히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아이의 어떤 결과 혹은 성과만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은 과정을 칭찬하는 이 연습이 필요한데요. 일단 과정을 칭찬하려니까 그러니까 과정을 칭찬한다는 것은 노력을 칭찬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결과물은 우리 눈에 더 잘 보이잖아요. 100점을 맞았다. 50점을 맞았다. 이건 너무 명확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뭐 50점을 맞았든 뭐 80점을 맞았든 뭐 100점을 맞았든 좌우지간에 그 점수를 맞기까지의 과정은 잘 안 보여요. 주목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텐션이 필요합니다. 주의 집중이 필요한 거죠. 아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볼 수 있어야지 칭찬이 되는데 일단 이제 나의 태도 먼저 점검하기가 이제 1순위라고 말씀드린 거는 우리의 시각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경을 쓰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계속 성과 중심의 안경을 쓰면요. 사실 과정을 봐도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사실 연습이 먼저 필요해요. 과정을 먼저 보는 연습. 그래서 내가 혹시 이 성과 중심의 안경을 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걸 이제 점검을 하시고 과정을 자꾸 볼 수 있도록 네, 연습을 하셔야지 되고요. 과정에 주목이 되면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인 칭찬이 가능합니다. 네가 그래도 매일매일 공부했잖아. 그래도 네가 뭐 이거를 그래도 한 30분은 들여서 썼잖아. 네, 이렇게 그 과정을 칭찬하려면 더 구체적인 칭찬이 되고 아주 어린 아이들은 두루뭉술한 칭찬이 먹혀요. 네. 우리 누구누구 너무 멋져요. 너무 잘했어요. 뭐 이런 식의 칭찬. 왜냐면은 아이들은 감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어린 아이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그냥 엄마가 좋아해. 선생님이 좋아하셔. 이런 이제 느낌적인 느낌을 그냥 받으면서 좋아하는 건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수록 그런 두루뭉술한 칭찬은 이제 별로 안 먹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아이들은 세상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얘기하는 너 잘하고 있어, 너 멋져 이런 식의 칭찬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아이들도. 그래서 아이들을 칭찬하실 때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구체적인 칭찬이 들어가야 되고 더 행동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칭찬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좀 주목이 필요하고요. 자, 우리 아들들을 볼까요? 자, 우리 아들들 네, 정말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여자아이들만 이중잣대에 눌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아이들 역시 이중잣대에 눌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초등학교는 더욱 그런데요. 초등학교는 여학생들의 모습이 기준점이에요. 아무래도 그 이제 초등학교 교사분들의 거의 대다수가 이제 여자 선생님이시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초등학교는 뭔가 이렇게 그런 그 습관들, 생활 태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잡아나가니까 학습적인 것보다는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좀 차분하게 얌전하게 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림장 체크 잘하고 하라는 숙제 잘 해오는 좀 꼼꼼한 여학생들의 모습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표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지 않는 남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조금 뭔가 어머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ADHD가 의심이 되고 이제 이런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답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근데 동시에 또 남자다워야 한다고 여전히 세상에서는 이야기해요. 울면 안 돼. 그건 남자다운 게 아니야. 너는 왜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질 않니? 너는 왜 그렇게 뭐 혼자서 하니? 너는 왜 맨날 게임만 하니?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시면서 배웠던 그런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또 여전히 가르치시거든요. 그리고 사회에서 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해도 부정적인 피드백 받고 저렇게 해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다가 아이들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힘들었겠죠. 활동성이 계속 이제 눌려 있는 상황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초등학교서부터도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학습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활동성은 눌려 있고 그렇다면 그 활동성을 간접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 왜 그러냐? 사실 왜 그러냐는 거를 물어볼 것도 없어요. 당연해요. 네. 그 게임에서 할 것들을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누구를 이제 죽이고 뭐 해치고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몸을 움직이고 뭔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가치를 이렇게 증명하고,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증명하고 하는 이런 그런 컨텍스트가 지금 없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어떤 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제는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이거든요. 이제 큰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고 이제 둘째가 고3이고 이제 얼마 후면 이제 수능을 봅니다. 근데 이제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이제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게임을 잘해야 되는데 자기가 게임에 별 관심도 없고 하려고 그래서 했는데 잘 안 되고. 네, 어쨌든 이 게임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남학생들, 남자아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세상이 되고 거기서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또 의사소통 방법을 거기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중요할 수가 없는 건데 자, 그래서 엄마는 특히 뭐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제 엄마는 남자아이들, 그러니까 아들하고 이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남자아이들하고의 의사소통 방식을 내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거는 아이들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엄마는 나의 아들과의 의사소통 방식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생각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네,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세계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나도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내가 다 아이들에게 맞춰줄 수는 없고요. 그것이 또 좋은 거는 아니고요. 아들도 엄마의 소통 방식을 배워야 하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네, 엄마를 통해서 물론 이제 딸이 있으면 뭐 누나나 네, 여동생이 있으면 또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엄마는 여자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들도 결국은 뭐 아들이기 때문에 예, 이 여자라고 하는 이 존재와 계속해서 평생에 걸쳐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의 시작점이 되는 이 엄마하고의 의사소통 방식을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활동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을지 이제 좀 아이디어를 짜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텐데 여기서 네, 무기력한 아이를 너무 푸시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요 무기력한 아이를 어떻게 네, 이렇게 좀 일으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또 이제 다른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특히 남자 아이들은 푸시를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네. 잠깐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점점 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푸시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지혜가 조금 더 필요하고요. 물론 자기 절제력을 키우는 걸 도와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자기 절제가 나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기 절제력을 너무 빨리 너무 이렇게 그야말로 성과 중심주의로 확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길게 천천히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아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성장을 조금씩 조금씩 이뤄가면 자기 절제력이 같이 조금씩 조금씩 따라가게 되거든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절제력을 만든다? 네, 그거는 약간 바벨탑을 쌓는 것과 비슷한 그러니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바벨탑을 애들한테 쌓으라고 도와주는 그런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장 한 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지난주보다 강의 내용이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11시 50분이 됐네요. 제가 조금 속도를 내긴 할 텐데, 이거는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막 지나가시네? 네, 10분 것들은 네, 얼른 채팅창 열어두시고, 네, 거기다가 메시지를 일단 올려놓으시면, 네, 끝나고 나서 다시 그 부분을 돌아갈 테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자녀들 미전도 종족이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3%인가요? 네, 하나님을 아는 네, 사람들의 비율이 3%가 안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10대 아이들은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딱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도 쭉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이 많은 정보로, 정보화 사회니까 정보가 왕인 거고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결국 권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학자들 통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예 딱 그래 난 선교사야. 나는 사명자야. 우리 아이들은 미전도 종족이야. 이 애들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이 선교사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선교사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사명을 인식을 하셔야지 되는데 부모가 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그 사명을 인식하고 싶으셔서 아마 이 강의를 들어오셨겠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이미 사명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부모를 사명자로 그닥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일단 내가 가정 안에서 이 미전노 종족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나의 정체성을 먼저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이제 점점 더 뭔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배워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세계관과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어볼게요. 자, 코로나 시기, 이 2년 동안 여러분들은 아이에게 어떤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사실 이게 이제 그 지난주와 이번 주에 그 두 번의 강의로 저희가 한 번인 거를 그나마 두 번을 이렇게 늘려놨는데 사실 더 바람직한 거는 이제 뭐 목사님한테 드리는 제안이가지고 할 수 있다면 잠깐 멈추고 이제 소그룹 활동을 해서 이제 나누기를 한 다음에 다시 그 소그룹 나눔을 하고 나눈 거를 또 발표를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거기서 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한 3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나는 아이한테 어떤 암묵적인 메시지를 건네고 있을까? 이게 그 같이 토크를 안 하면 이게 나도 사실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년으로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만 던지겠습니다. 이제 암묵적인 메시지라고 제가 이렇게 따옴표를 했는데요. 암묵적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명시적인이라는 단어와 반대말인데 나도 모르게 라는 표현이에요, 결국은. 나도 모르게 내 아이에게 전달이 되는 굉장히 모호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특히 불안한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 불안했잖아요. 지금도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위드 코로나가 이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있고 돌파 감염이 늘어난다고 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의 아이들은 지금 거의 백신을 안 맞았을 텐데 이거 백신을 맞춰도 걱정, 안 맞춰도 걱정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저희 아이 이제 둘째는 고3이어서 이제 거의 의무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는데 약간의 후유증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걱정되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아이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을까? 우리 다 같이 불안하자. 우리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 큰일 났어. 혹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변화가 요구가 됐죠. 지금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그 변화에 대처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를 또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실수할 때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실수할 때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분위기적인 분위기로 아이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지금 괄호를 쳤잖아요. 나 다음에 우리라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나의 배우자가 만약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다면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불안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집안에서 나도 혹은 나의 배우자도 끊임없이 불안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정말 복음은 어디론지 증발이 돼버린 거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죠. 혹시 우리가
not enough, 충분하지 않아. 아이들에게 계속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될 메시지는 You are enough. 너는 너 있는 그대로 충분해. 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방금 전에 이야기한 나의 태도 또 가치관을 점검을 하고 이제 나아가서 조금 더 네, 선교사적인 자세로 해야 될 게 네, 1번이 바로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자녀의 언어 배우기.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로 나갈 지역의 언어를 배우지 않고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우리말로? 네, 말이 안 되죠. 그죠? 일단 언어가 돼야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친구가 될 수 있고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데 자녀의 언어를 배운다? 이거를 보시면서 아니 우리가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무슨 언어를 배우느냐. 말은 같은데요.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더 어렵죠. 네. 그냥 제2외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녀의 언어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좀 짜증을 내는 방식으로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아이가 있고요. 침묵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아이가 있고요. 또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아이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또 실제로 또 이 10대 아이들, 이 초등학생 아이들, 또 곧 중학생이 될 거니까, 이 아이들이 쓰는 그 단어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선교사님들 이야기하면서 이제 친구가 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친구가 되는 활동, 네, just for fun인데, 우리가 아이들하고 그냥 순수하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이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네, 나중에 이제 없어지죠. 그런데 정말 내 말이 영양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이하고 뭔가 공유하는 just for fun 시간이 필요해요. 점점 더. 제가 사수학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건 앞으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뭐 중고생 아이들 뭐 이런 이제 뭐 상담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면 이제 늘 아쉬운 게 뭐냐면 아, 조금 더 일찍 가족의 문화를 만드셨었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조금 이미 약간 늦었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회복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은 네, 정말 위대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약간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는 혹은 심리학이라고 하는 세상 학문의 시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 중고등학교에서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그 이전에서부터 누적된 게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 돼서 문제가 터진 게 아니라 영유아 시기, 아동 시기, 초등학교 시기, 이 시기서부터 뭔가 누적된 게 그 시기에 터지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저학년 또 이번 시간에 고학년 이렇게 부모 교실을 들으시면서 이거를 계속 되새기고 어떻게 우리의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냥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네, 이런 Just for Fun 시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 모든 것을요, 혼자는 절대 못하십니다. 네, 이 부부로서의 팀워크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저학년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지금 세상에서 부모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냥 만약 우리가 만났으면은 막 제가 서로 막 이렇게 포옹하기 막 이런 거 했을 거예요. 얼마나 애쓰셨어요. 막 어떻게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런 거를 뭐 제가 다 네, 일일이 안아드릴 수는 없으니까 좀 서로 안아주세요. 막 이런 거를 했을 거예요.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로서의 팀워크 없으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부부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진짜 축복받으신 거거든요. 네. 근데 두 분 다 하나님을 믿고 계신데 팀워크는 없다. 그러면 약간 들어온 축복을 내가 발로 쳐버리는 것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한 분만 믿으시는 가정은 더 어렵거든요. 근데 두 분 다 하나님을 아시는데 부부로서의 팀워크를 이루지 않고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 난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그거는 정말 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이겠죠. 그래서 정말 팀워크가 있어야지만 제가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라고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어려운 미디어, 네, 어렵습니다. 미디어나 핸드폰 사용에 대한 경계선을 어, 지켜야죠, 당연히. 근데 이 부분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나서부터가 설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예를 들자면 이제 오징어 게임을 아이들이랑 같이 보신다거나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보신다거나 이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경계선을 지금 확실하게 안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미디어를 이렇게 그냥 별로 생각 없이 예, 그냥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대로 내가 흡수하고 있으면서 야 핸드폰 그렇게 많이 사용해서 되겠어? 너 어떻게 되려고 그래? 야 핸드폰 좀 내려놔. 아, 나 인터넷 그만 봐. 너 유튜브 그만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쩌면 말이 안 되는 건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먼저 사실 경계선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경계선을 만드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계속해서 네. 한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조금씩 실천 사항을 만들어 나가야지 되겠죠. 그래서 같이 해보고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같이 하지 않으면은 그냥 지시로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왜 그러니? 이런 식의 지시로는 통하지 않는 아이들이 됐고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너무나 정말 믿음이 없이 살 수 없는 사회에서 네, 어떻게 네,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자, 일단은 이야기를 나누는 루틴을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주는 거. 이건 제가 지난번에 저학년 하고 할 때 요 이야기를 조금 길게 했어요. 그래서 저학년 강의를 조금 더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루틴을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건 이제 물론 저희 아이들은 이제 다 컸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대학생 고3 아들이죠. 네, 두 아들인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이제 영상 예배를 받잖아요. 이제 11시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점심을 미리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바로 점심을 먹어요. 그 다음에 그걸 하나도 안 치우고 식탁에 이제 그대로 놔둔 다음에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요. 네, 그리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루틴이 되면서 그냥 이 시간에 뭔가 일주일 동안 어땠고 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떤 뭐 얘기가 있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서로 나누거든요. 루틴이 있어야지만 뭐 그 루틴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뭐 매번 막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진 않죠. 절대로 그럴 리는 없죠. 그렇지만 내가 얘기할 어떤 시간과 공간이 있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작이죠. 네, 엄청나게 질문을 쏟아낼 수 있는데 질문이 만약에 없잖아요. 이제 그것도 조금 걱정을 하긴 해줘야 돼요. 질문이 있는 게 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막 심도 있는 막 이상한 질문을 한다. 거의 부모를 약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 작정한 것 같은 질문을 한다. 네, 감사하셔야지 됩니다. 애들이 뭔가를 입 밖에 내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 감사한 일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주는데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당연히. 이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고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 수가 없고요. 우리가 다 변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과주의가 아니라 내 과정주의.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아이에게 전달해 주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찾아낸 거. 난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질문 너무 중요하다. 나 어렸을 때 엄마도 그런 사실 생각해 봤었는데 차마 목사님한테 못 물어봤거든? 뭐 이러거나.
그래서 사실 엄마도 그런 생각 옛날에 해본 적 있는데 목사님한테 여쭤봤다가 되게 혼났잖아. 근데 꼭 필요한 질문인 것 같아. 우리 그거 같이 찾아보자. 같이 여쭤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는 거예요. 아, 뭔가 질문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걸 같이 찾아 나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를 가르쳐 주는 것이 내가 어디서 들어와서 부족한 지식을 그냥 이렇게 먹이 주듯이 던져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간접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사건이 계속 터지잖아요. 이런 거를 내가 자꾸자꾸 신앙의 눈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그냥 무조건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뭐 이런 이제 소위 정답 같은 네, 대답을 해주면 이제 애들이 싫어하겠죠. 근데 결국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 역시 그냥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정답을 그냥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래, 근데 진짜 그 고민된다. 그런 상황에서 좀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이런 그 생각의 프로세스를 같이 나누는 거. 네. 이런 것 자체가 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쩌면 이제부터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결과만, 하나님은 그래서 뭐 사랑이야. 이렇게 결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의심했었고, 나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이 되게 멀리 느껴졌었고, 그런 가운데 배운 게 실천이 잘 안 됐었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엄마한테 전달을 해주셨잖아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엄마가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 이런 거를 계속해서 나눠줄 때 이제 점점 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정말 표정 없는 네, 로봇 같은 얼굴 표정으로 네, 반응도 뜨뜻미지근하고 듣는지 안 듣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반응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다 듣고 있고 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 프로세스를 네, 있는 그대로 나눠주는 게 필요합니다. 하고 네, 거꾸로 눌렀네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건데요. 부모 역할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거는 결국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나이의 아이들 키워본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만약에 지금 더 큰 10대 아이들이 있고 둘째나 셋째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다. 그러면 첫째 아이를 키운 게 지금 도움이 되시나요? 아마 별로 아니실 거예요. 1번은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첫째 아이를 키운 게 둘째를 키우는데 그닥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죠. 약간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는 있지만 어떤 이제 지식적으로 혹은 정보 차원에서 그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결국 그 아이는 그 아이의 고유함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뭔가를 나는 배워야 되고 또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두 번째. 너무 삶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큰아이를 키웠을 때와 그 몇 년 사이에 둘째나 셋째 아이를 키우면서의 세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비우시고, 아, 괜찮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선생이신, 교사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실 거야. 내가 주님만 붙들고 나가면 돼.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성장하는 마음을 품으신다면 네, 결국 내가 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그 품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긴 강의 들어주시느라 얼마나 네, 애를 많이 쓰셨는지 네, 일단은 제가 공유를 네, 풀겠습니다. 공유를 풀고 네, 제가 공유를 하는 사이에 이거를 이제 못 봤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네요. 네, 지난주보다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답니다. 네, 우리가 더 갈급하죠. 네, 이 중고등학교 그 대상으로 하면 네, 어떻게 또 인원이 많아질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네, 일단은 저희 설문을 한 거,
그 마지막 질문에 고민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제 적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몇 가지 내용들 먼저 짚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신 것도 다루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또 마이크 열고 말씀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 이제 응답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좋다, 안 좋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테스트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경향성을 그냥 파악하는 정도인 건데, 제 생각에는 일단 들어와서 이거를 이 여러 가지 문항들을 다 체크해 주신 분들 자체가 네, 조금 이제 열심이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차피 익명으로 한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들 잘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이제 경향성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전체가 다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이시고 또 익명이기 때문에 또 그중에 이제 소수의 그런 약간 좀 부정적인 의사소통의 패턴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지만 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굉장히 잘 하고 계신다라는 이제 느낌이 들었고요.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역시 이제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분별력을 심어주고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미디어 부분은 정말 정말 어려운 게 내가 통제를 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이제 점점 바깥에서 지내는 시간이 이제 늘어나니까 바깥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네. 계속 채팅창에 이제 올라오니까 네, 제 시선이 막 순간적으로 거기 뺏겨버렸는데 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이제 완벽한 통제는 어렵게 된 게 맞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방법은 저는 대화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언제나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뭐 대화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대화를 어떻게 잘 하려고 해도 막상 시작하면 뭔가 어그러지는 게 있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음, 사실은 조금 더 어떤 이제 루틴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때로는 진지하게 그 주제를 꺼내서 이야기를 그냥 탁 터놓고 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밥 먹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족 회의 같은 시간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스스로가 좀 힘들다고 한다면 이럴 때 교회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약간 이제 숙제 같은 거를 이렇게 내주셔서 이번 주에는 틱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이렇게 제출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주 정도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제가 지금 약간 브레인스토밍을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되면 방학 동안에 겨울방학은 그래도 한 8주 나오지 않나요? 네. 최소 한 6주 정도는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방학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최소한 6개의 주제는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6주를 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스스로는 잘 안 되니까 교회의 숙제라고 하고 그냥 틱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뭐 틱톡을 쓰는지 안 쓰면 뭐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또 친구들이 쓸 수도 있으니까 넌 옆에서 봤을 때 뭐 어땠어? 뭐 어떤 거를 봤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게 오픈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모로서 가져야 될 태도는 아무래도 이제 평가하지 않는 거죠. 사실 이때는 상담자의 자세가 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목사님한테 이 숙제를 드리는 것 같은데. 네. 부모, 좀 어려운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들도 약간 그 상담자 훈련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 공감 훈련, 그러니까 제일 기본이 그거거든요. 공감하기,
그다음에 재진술하기가 있어요. 아이가 한 말을 내가 이제 반복을 해주는 거, 재진술하기, 그리고 질문하기, 이런 아주 기본적인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요소들만 조금 배우셔서 실습을 하시면 그런 대화를 할 때 조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들이 더 이 테이블 위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많이 오픈을 시킨 다음에 기준점은 항상 네, 하나님이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던 거죠. 어쩌면 이렇게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지금까지 꾸준히 잘 다녔다면 어쩌면 아이들이 더 많이 잘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보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에서 이런 거를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정말 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혹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보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들. 물론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될 만한 것들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말씀 구절을 조금 미리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뭐 예를 들면 이제 금송아지 같은 걸 만들었을 때 그 금송아지에 모두가 다 시선이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정말 그것에 시선이 뺏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나갈 때 좀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대화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정기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사건이 터졌을 때 이야기하면 사실 이미 저는 늦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지만, 네, 근데 그러니까 예방적인 차원에서 평상시에 이런 것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게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먼저 절제를 잘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그런 영상이나 그런 것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잘 어떤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있는가를 좀 점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아이에게 대답해주기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가 다 모릅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이제부터 배우시면 됩니다. 어차피 배워도 다 모릅니다. 아이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 우리를 어떻게 하면 궁지에 빠뜨릴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다 못 쫓아가기 때문에 그냥 그 질문을 가지고 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또 배워가시면서 또 같이 고민하면서 네, 이렇게 찾아 나가시는 것도 충분히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교육을 하지만 아이는 성경 말씀보다 자기 주장을 할 때에 성경 말씀과 아이의 생각을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이거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네, 방법인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권위라는 키워드거든요. 권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사회가 너무 권위주의적인 사회였고, 지금도 권위주의가 남아있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신 편이세요. 네. 또 자꾸 매도하면 안 되니까. 네. 중요한 건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그 건강한 권위를 배울 필요가 있고 네, 이 얘기는 또 하나의 되게 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많이 다루지는 못했는데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동시에 그 성경 말씀이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내 말에 권위가 좀 필요해요. 근데 그 권위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독재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알아야 돼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대신으로 이렇게 주신 분들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도 배워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권이라는 키워드하고 순종이라는 키워드가 저는 정말 그 사탄이 굉장히 그 왜곡을 시켜서 우리가 되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한 모습의 순종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가르쳐 나가면서 이런 신앙적인 점이 이렇게 접목이 돼야지 전달이 잘 될 텐데 아마도 자기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정말 그냥 아이가 그래 뭐 너는 그렇게 생각해 다 각자 생각이 옳은 거지 이렇게 내버려 둬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는 틀렸어.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넌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니? 이렇게 그 예전에도 되게 기가 막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부모님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교회를 잘 다닌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아이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순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걔도 여학생이었고 초등학교 6학년이었나?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 나가기 싫다라고 하고 막 이런 식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이제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이 사실은 아이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자기 주장이라고 하셨을 때 그 자기 주장이 내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아이의 반항적인 모습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적절한 수준으로 아이가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는 사실 요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제가 문자로 올려주신 거를 먼저 보고 또 부족한 부분, 네,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부족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들 계실 텐데, 네, 남자아이 부분을 다시 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그, 나중에 이제 강의를 다시 이제 들으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표준으로 삼고 있는 건강한 남자아이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또 다른 하나의 되게 큰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것도 권위, 순종 이런 거랑 비슷한데 이 남성성과 여성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엄청난 왜곡을 가지고 있거든요. 역시 사탄이 심어준 그런 거짓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그런 오해가 많기 때문에 아이에게 세상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성경적인 여성성과 성경적인 남성성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정말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제 잡아 나가는 필요가 있는데 좌우지간 남자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때는 여자아이들이 좀 기준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 활동성을 많이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거는 조금 내 시간이 아니요. 마이크가 무너졌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남으면 네, 뒷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건 이제 강의가 녹화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네, 게임에 대한 흥미가 높고 일상생활에 시큰둥하고 네, 무기력한 아이들이 많죠. 네, 그게 결국은 이게 사실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요. 1번은 서두르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요소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엉킨 실타래랑 약간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실타래가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엉켜있는 거 풀려고 할 때 이게 확 절대로 잡아당기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 조금 풀고, 여기 조금 풀고, 여기 조금 풀고, 여기 조금 풀고, 이렇게 조금씩 풀어, 여기저기서 풀어 나가다 보면 이렇게 공간이 조금씩 만들어지면서,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네, 이런 게 이렇게 조금씩 보이잖아요. 그래서, 게임에 대한 흥미가 높은 거는 남자아이들 세계에서는 그래야지만 살아남기 때문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 아니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계에서 내 가치가 정말 증명되는 거기서만이 어떤 유일한 방법이라면 저라도 게임할 것 같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일상생활에서 내가 뭔가 조금씩 조금씩 성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아까 말씀드린 노력에 대한 칭찬, 과정에 대한 칭찬을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시는 게 이 실타래의 한 줄기가 이제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 아마 얘기가 이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건 제 예상이지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잔소리, 어떤 지시적인 어떤 명령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하셨었다면 이제 어떤 지시적인 압박으로는 이게 해결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런 방법을 빼고 다른 부분으로 아이하고 더 친구처럼 더 공유하는 게 더 많아지고 아이하고 더 마음을 나누고 그 다음에 아이하고 스킨십을 더 늘려가고 그러니까 관계성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잔소리를 줄이고 여전히 무기력하고 여전히 시큰둥하지만 그래도 더 안아주고 더 뭔가 그냥 일상적인 토크, 그냥 시덥지 않은 토크, 뭐밥 먹어, 숙제했니, 뭐 학원 가니, 뭐 이런 그 얘기 말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이야기를 자꾸 자꾸 아이하고 해주면서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이런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게 내가 뭔가 이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딱 차단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들었을 때 이게 더 무기력에 빠지는데 점점 더 나의 가정이 나의 그 에너지를 발산해도 괜찮다,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씩 조금씩 그게 이제 개선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마 학업적인 부분일 텐데, 학업적인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떤 식의 피드백을 주시는지 역시 여기에 다 적으실 수는 없으셨겠지만, 계속해서 그 과정에 대한 칭찬과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꾸자꾸 이렇게 부각시켜 주시는 것에 대한 노력이 또 하나의 실타래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서부터는 정말 매일매일 아침에 부모님들 정말 말씀 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날 분량의 사랑과 그날 분량의 믿음과 그날 분량의 인내심을 받지 않으시면 정말 하루를 살아가시는 게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제 부모님들 큐티 얘기 거의 안 했거든요. 그건 이제 저학년 강의 쪽에 있어서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팀워크가 안 되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은 좀 과한, 그 비유일 수는 있는데, 내가 실타래를 풀려고 이제 어머니가 요렇게 요것도 애를 쓰고 요것도 애를 쓰고 요것도 애를 썼는데 이제 조금 가정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 아버지가 말 한마디로 마치 이 엉킨 실타래를 다시 확 잡아당겨가지고 내가 기껏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그 공간이 일순간에 없어져 버린 그런 허망한 경우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팀워크가 같이 이루어지는 게 또 하나의 요 실타래를 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남자아이들하고의 의사소통은요, 말로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딸과의 의사소통 방법이고요. 네, 아들과는 몸으로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가 살림해야지. 또 일하시는 분들 계시면 막 일하고 들어오셔가지고 막 뻗어서 집안 그야말로 이거 기본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래서 루틴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예능 프로그램을 본다거나 드라마를 본다거나 아무튼 사람들하고
시간하고의 어떤 약속이라거나 시간을 분명히 빼놔요. 그러니까 정말 바쁘지만 우리가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꼭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루틴을 만드셔서 좀 이렇게 뭐 몸으로 좀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뛰어놀 수도 있고, 그게 어려우시다면 저는 보드게임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네. 물론 이제 보드게임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사실 보드게임을 잘 못해서, 이제 보드게임이 한 중학생 정도, 그래서 중학생까지는 했나 봐요. 네, 중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는 했던 것 같은데, 그다음부터 이제 맨날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맨날 이제 엄마가 지니까 재미가 없다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보드게임이 저는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바깥에 나가서 놀 수 없는 시대잖아요, 솔직히. 그런 시대에 게임이 아닌 좀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좀 그 차원이 높은 게임들 있거든요. 그 전쟁 게임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게임들은 소위 그런 인터넷 게임하고 약간 비슷하면서, 그러니까 머리를 막, 전략을 막 짜야 되면서, 또 그런 성취감도 있고, 네, 또 나름 이제 뭔가 그런 남자아이로서 어떤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 때문에, 보드게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의사소통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또 제가 지금 끊임없이 말을 떠들고 있는데 이 말로 의사소통하는 거는 해야죠. 해야지 되는데 그건 어떤 메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활동적인 의사소통을 하면 이 언어적 의사소통이 더 잘 통해요. 근데 활동적인 의사소통이 메인인데 그 메인이 되는 걸 안 하고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마치 딸하고 혹은 이제 특히 어머니들은 뭐 여자분들하고 이렇게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소통하는 것처럼 얘랑 소통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다른 세계의 아이라고 했잖아요. 네. 제2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대폰은 네, 휴대폰 줄이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 이제 조금 지나면 사실 되돌이키기 어려운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그런 시기가 오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럴게요. 저학년에서 했었어야 될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처음부터 룰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마치 미디어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휴대폰을 이제 과하게 사용하는 것이 결국 정말 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역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자꾸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다 컸기 때문에 이거를 나는 계속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너는 줄여라가 안 되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면 최소한 밥 먹을 시간이라거나 뭐 공부할 시간이라거나 집에 이제 뭐 이렇게 좀 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리추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이제 의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의식화해서 밥 먹기 전에는 거기다가 이제 잠시 넣어둔다. 뭐 할 때는 잠시 거기다 넣어둔다. 근데 그거를 애만 넣어두는 게 아니라 나도 넣어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팀워크, 그러니까 부모님의 팀워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아버님 계속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고 이러면 이제 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정말 이제 이 정도면 아이들이 많이 컸기 때문에 이제 가족 회의를 해서 이거를 지금부터 조금 그러니까 통제라는 표현보다는요, 이제 자기 절제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자기 절제를 계속 키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 가족이 같이 하자. 이것도 역시, 일개의 가족이, 각 가족이 혼자 하기 어렵다면 역시 교회의 어떤 캠페인으로, 교회의 힘을 빌려서 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완벽한 통제는 당연히 어렵고요. 네, 아까 미디어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네가 걱정이 돼. 넌 그래서 어쩌려고 하니? 라는 눈빛보다는 그러니까
넌 문제가 있어라는 눈빛을 계속 보내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not enough, 너는 부족해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건데 그런 메시지로 이 주제에 접근하기보다는 이 미디어, 뭐 인터넷, 유튜브, 핸드폰 혹은 게임 이 모든 것이 우리 생활에서 완전히 금송아지거든요. 현재 금송아지예요. 그게 결국은. 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냥 단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자유케 되기를 바라시는데, 사실 그 금송아지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 가족이 함께 애를 써보자, 성장해보자. 그러니까 성장의 주제인 거지, 문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접근하지 않으시기를 그런 간접적인 태도 혹은 암묵적인 메시지를 통해서도 아이들은 분명히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쵸. 또 남자아이 4학년 되고서는 가족과 나들이 시간이 혼자 줄어들죠. 네, 혼자만 네, 시간을 보내려고 하죠. 네. 근데 뭐 사실 뭐 안 나가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막 서로 싸워가고 막 언성 높아지고 막 이러면서 끌고 다닐 수는 없겠죠. 없을 텐데 이것도 역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왜 내가 같이 가야 되는가? 이 이유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사실은 이제 아마 혼자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거에 염려가 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미디어일 것 같아요. 게임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다 통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역시 눈빛에서 나오거든요. 진짜 애들은 신기하게 이 부모의 눈빛을 읽어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혹시 난 널 못 믿겠는데 저거 저렇게 혼자 놔둬도 돼? 뭐 이런 눈빛을 보내고 있다면 그래서 같이 가자는 게 아니고 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 나는 너랑 좀 더 친해지고 싶고 그냥 너랑 같이 있고 싶은데 그냥 그 시간을 조금 이렇게 일정하게 가지면 좋겠어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고 우리가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는 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판을 까시고 네, 나들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유지하시되, 물론 이전만큼 하실 수는 없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혼자 아이가 있을 때의 룰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완벽하게 뭐 미디어를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엄마가 걱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주제이긴 한데, 이제 걱정이 많으신 이제 어머니들이, 자꾸 걱정의 눈빛과 걱정의 어투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그 걱정을 처음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자꾸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면서 받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튕겨서 나가기 시작해요. 튕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정말 이게 재밌는 거고 좋은 거라면 사실 따라갈 텐데, 네. 그러지 않다는 건 뭔가 다른 팩터가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네, 운동 안 하는 아이들, 네, 어렵죠. 네. 그래서 사실은 계속 비슷한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음, 같이 하실 수밖에 없고요. 물론 같이도 안 나가려고 한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같이도 안 나간다. 그러니까 부모가 같이 나가서 뭘 하자고 하는데도 안 한다. 그 정도로 이제 혼자 있는 거라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다른 요인들이 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무기력에 빠져 있는 건데 그거는 또 조금 또 깊은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할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부모님이 나가시지 않고, 야, 넌 도대체 나가서 운동수 받고 햇빛도 쏘고 그럼 맨날 지금 집 앞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러고 있냐 라는 말씀만 하신다면 네, 말씀만 하셔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 네, 계속해서 같이 실천을 해 나가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재미를 조금씩 조금씩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정말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면 단계적으로 가죠. 네, 일단 방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 좀 마루에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만드는 거. 더 나가서 네, 조금 뭐 집 바로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잠깐 막 꼬셔가지고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사가지고 오게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단계를 이렇게 높여 나가야지 될 필요가 있고요. 어, 저 나가기까지가 되게 저 억지로 데리고 나가면 잘 놀죠. 그래서 억지로 데리고 나가기까지 부모님의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날 아침에 네,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 오늘 내가 나의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랑과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기도가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네, 부모님들도 되게 무기력하시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네, 또 다른, 네, 제가 오늘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예요, 또 다른 주제예요,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학년 때는 안 그랬거든요. 고학년 때는 계속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연결돼 있는 팩터들이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게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연결돼 있고 저도 연결돼 있고 이것도 연결돼 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오프라인을 했으면 서로 좀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네, 혼자 집에 있겠다고 혼자 심심을 네, 그럼 잘 모르시는 거죠. 네, 혼자 심심할 텐데 이제 집에 있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요 부모인 우리가 아이들을 잘 몰라요. 네,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는 거는 되게 일부분이고요. 점점 몰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파이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그냥 내 아이를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어떤 그 초신자, 새신자 같이 생각하시고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나아요. 오히려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얘 배 아파서 낳았는데, 내가 얘 키웠는데, 얘 도대체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왜 이러지? 이런 그 불편한 마음으로만 보시면 오히려 해결이 안 되고 호기심 가득한 이 새 영혼은 어떤 새로운 영혼일까?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실 수 있습니다. 고학년 아이들에게 부모와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 프로그램. 이거는 네, 머릿속에 이렇게 딱 떠오르진 않아요. 사실 집단 프로그램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찾아보면. 그래서 그런 집단 프로그램을 찾아보시면서 그걸 조금 응용을 하시는 게 좀 방법일 것 같고, 아니면은 사실 새롭게 만들어 나가도 되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또 조금 약간 다른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길게 목소리 올려주셨는데, 아이들 감정을, 네, 어, 네, 있습니다. 네, 아이들의 감정을 받아주는 거는요,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딸 이야기 했잖아요. 물론 아들들도 그렇긴 한데, 이 딸들의 감정, 이렇게 시키듯이 막 세상 끝날 것 같이 막 이렇게 짜증내고 화내고 막 울고 막 이러는 게 부모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맷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자 아이들, 딸들의 그 감정 표현에 내가 내가 지금 이렇게 맷집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 괜찮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의 속에 담긴
그 제가 아까 새로운 영혼이라 했잖아요. 아들도 이 새 영혼을 내가 알아가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귀한 영혼 내 안에서 뭔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있구나. 근데 본인도 그거를 잘 모르겠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렇게 감정적으로 막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일단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냐면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쏟아낼 때 그걸 이렇게 들어만 주고 있으면 얘가 계속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만 좀 힘드시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그게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정말 그 맷집 키울 때 우리가 막 많이 아픈 것처럼 혹은 이제 근육 훈련 처음에 하면 막 근육통 엄청 생기는 것처럼 요게 처음에는 아프지만 이제 점점 괜찮아질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초반에는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정말 상담적 훈련을 할 수 있다면 그 감정을 읽어주는 거를 조금 적용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시긴 하실 텐데 어쨌든 감정을 조금 받아줄 필요가 있고요. 받아주다 보면 그 감정의 표현의 그 강도죠. 인텐서티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부정적인 감정을 막 이렇게 쏟아내는 거는 음, 어쩌면 그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빠, 엄마가 내 얘기를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가 뭔가 받아들여지네, 뭔가 수용이 되네, 내가 안전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확인을 해 나가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본인도, 왜냐면 아이도 힘들거든요. 막 그렇게까지 쏟아낼 필요성이 점점 점점 줄어드는, 네,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배워 나가는데 그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배워 나가기까지의 진통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진통을 겪을 때 아이들 보고 야, 네가 똑바로 제대로 의사소통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 어른인 우리가 그 맷집을 좀 받아내고 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좀 처음에 수용을 해줄 때, 물론 당연히 뭐 그 와중에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남자아이가 막 감정적으로 폭발한다? 그러면은 이게 행동적으로 나가서 막 물건 던지고 막 때리고 이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폭력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받아주실 필요가 있고, 어, 이제, 네, 진통이 필요하지만 꼭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그거는 사탄이 심어준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네, 많이 들어오시고 질문도 되게 많이 남겨주시고 해서 네, 이렇게 긴 시간을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채팅으로 네, 이렇게 문자 이제 보내주셔도 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크 열고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어,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아이들이 들어갈수록 연결되는 팩터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케바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딱 조금 더 명쾌한 이야기를 듣기가 조금 어려우신 경우에는 네, 이제 목사님께 이제 조금 저를 연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네, 예전에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몇 번 전화 통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 이제 저도 뭘 고려해야 되는지 왜냐면 자꾸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하게 되니까 잘 모르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 경우의 수를 조금 줄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또 필요하시면 네,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어떠신가요? 다들 뭐 마이크 여시고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그 사이에 제가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채팅으로 어느 정도 궁금하신 거 많이 물어보셨나 보네요. 네, 그러면은 뭐 이제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나의 성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어,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가진 그 사랑의 소스,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인내, 그거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네. 그리고 정보화 사회잖아요. 세상에서는 끝도 없이 정보를 쏟아내고 있고, TV에서는 오은영 박사님이 계속해서 네, 정보를 주고 계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계속 쳐다보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네. 살짝의 팁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2시간 동안 이렇게 떠들었는데, 어, 결국 이게 내게 되려면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에게 맞는 그 성장 포인트, 내 아이들에게 맞는 성장 포인트, 그건 내가 아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시기마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역시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나름 예방하고 예측하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사건, 사고들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져요. 아이들 막 왕따를 받게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막, 선생님, 이상한 선생님 만나가지고, 막, 그 선생님이 막 우리 아이를 막 이상하게 막 대할 수도 있고, 그거를 우리가 다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가장 앞서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겪고 계신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는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빙산의 일각,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변화의 시작, 네,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겪고 계신 문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묵혀왔었던 것이 튀어나온 그 일부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묵혀있는 내가 다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차라리 다 오픈이 돼서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고 정말 성장하고 자유를 얻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바로 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지금 찾아오는 그 문제는 하나님 눈으로 보면 정말 성장의 기회인 것이고 네, 좋은 변화의 시작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문제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신다면 오히려 소망을 가지시고 네, 지금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사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신기한 인연으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의 인연이 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거든요. 아주 특별한 인연인데 그렇게 해서 작년 초에 하던 게 미뤄져서 지금 이 시점에 온 거고 왜 작년 초가 아니라 지금이냐.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고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을 회복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네, 진통을 겪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네, 불편할 수도 있고 절망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절대로
우리는 그만두고 하나님은 그만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라기는 정말 이렇게 줌으로밖에 이야기를 못해서 네, 막 마이크 들고 저는 막 사람들 막 물어보고 막 이러거든요. 저는 유선 마이크 말고 꼭 무선 마이크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가서 말 시키고 막 네, 아까 말한 대로 막 소그룹도 하고 막 서로 안아주기도 하고 막 이런 좀 풍성한 프로그램을 언젠가 네, 가자제일교회에서 만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목사님 바톤을 이어서 정리해 주실까요?